금요일엔 문화. 예, 자, 매주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문화 소식 현장을 전해드리는 시간 금요일엔 문화. 오늘은 오늘도죠. 네, 그럼요. 한아름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계절이 변하는 걸 저도 뭐 이제 옷 소매가 짧아졌습니다만 네,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가을을 가장 좋아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그럼요. 되게 밝은 분이라 이게 봄, 여름 막 이렇게 좋아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네요. 여름을 좋아하긴 쉽지 않죠. 너무 더워서 그래도 이 초록빛이 좋지는 않나요? 보기만 해도 좋지. 보기만 좋지. 보기만 좋지. 생활은 힘들고. 힘들어요. 그래도 여행 갈 수도 있고 여름이 좋잖아요. 여행은 가을에 가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왜 가을에 가야 합니까? 제가 물놀이도 좋아하지 않고 음. 그래가지고 또 타잖아요. 하긴 뭐 그럴 수 있죠. 자, 오늘은 어떤 전시 현장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 동곡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널 위한 꼭두 전시 현장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꼭두는 상여 장식에 사람의 형상을 본떠 만든 물건인데요. 이 상여와 상여 문화나 꼭두 현재는 잘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자주 볼 수 있었던 우리나라 전통 장례 문화이기도 합니다. 동곡미술관이 2022년 첫 기획전으로 준비한 널 위한 꼭두에 대한 자세한 전시 설명 이민주 학예연구사에게 듣고 오시죠. 네, 저희 동곡미술관은 전통과 현대를 가로지르며 잊혀져가는 전통을 조명하며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널 위한 꼭두전은 전통 꼭두를 주제로 김영숙, 신창우, 임용현, 이경주, 윤나무 총 5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장르의 현대적인 꼭두를 선보인 전시입니다. 선조들은 죽음을 막연하게 애달파하고 슬퍼하기보다는 길동무를 만들어 이승을 떠나는 망자를 위로하고 배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널 위한 꼭두전은 죽음이라는 길 앞에서 꼭두를 통해 희망을 북돋고자 했던 선조들의 해악과 지혜를 되새기며 현대적인 감성으로 꼭두를 재조명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예, 동곡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널 위한 꼭두. 이 타이틀 자체가 참 재밌어요. 네, 예, 언제까지 그렇습니다. 관람 가능한 겁니까? 네, 이번 전시는 7월 17일까지 동곡미술관에서 관람이 가능합니다. 동곡미술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위치를 설명해 드리자면요. 네네. 동곡미술관은 보문고등학교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이 미술관은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고요. 무료로 이번 전시는 관람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저는 처음 알았는데요. 이 네. 꼭두라는 것이 상여에 쓰이는 물건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혹시 아셨나요? 그럼요. 이번 전시는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르는 젊은 친구들에게 상여와 꼭두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동곡미술관에서 소장 중이던 꼭두 조각과 5명의 작가들이 재해석한 꼭두와 상여 문화를 다룬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전시실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은 바로 임용현 작가의 영면 소풍이라는 작가입니다. 영면 소풍. 네, 이 작품에 대한 설명 이민주 학예연구사에게 듣고 오시죠. 임용현 작가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수동적인 예술 감상보다는 미디어 아트가 주는 체험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영면 소풍은 12m 규모의 벽면을 프로젝션 매핑 기법을 이용하여 전통 상여 행렬을 재현한 작품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영상을 보시면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오는 풀밭과 화려한 상여가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뒤에 꼭두들이 꽃과 함께 흩날리며 나타납니다. 작가는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고단했던 삶을 뒤로하고 영원한 휴식의 길을 소풍 가듯 편안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예, 임용현 작가의 영면 소풍이라는 작품 설명과 함께 유튜브로는 영상으로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오는 그 풀밭 또 상여의 모습이 미디어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네. 예,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설명 그대로 신비롭고 또 황홀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이 작품은 전시실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맨 처음 보이는 첫 번째 작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는 영상처럼 꼭두와 풀밭 그리고 물고기들이 영상으로 저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움직이고요. 바닥입니다, 현재. 예, 네, 예. 그리고
굉장히 신비로운 음악이 흘러도 나오는데요. 예. 영상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 작품은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이 작품이 상여, 꼭두, 죽음을 다루고 있지만 무겁거나 어둡다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이 작품의 제목처럼 소풍의 느낌이 납니다. 다루는 주제는 사실상 굉장히 좀 무거운 거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미디어 아트로 영면이라는 거를 소풍하고 연결을 시켜서 다소 이제 작품 세계를 보였다는 게 일단 대단히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그 슬프고 어두운 느낌보다는 영면 소풍이라는 그 작품의 이름처럼 영면에 들면서 소풍 가는 느낌, 또 그게 즐거운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생로병사의 아름다운 승화 과정이다, 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작품이 암시하듯 어떤 고단했던 삶을 뒤로하고 떠나는 영원한 휴식의 길을 소풍 가득 편안하게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품을 한 이제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가 삶은 소풍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이제 천산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도 이제 떠올라지기도 하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작품 옆에는 널 위한 위로, 널 위한 사랑, 널 위한 행복이라는 글귀도 적혀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김형숙 작가의 성지입니다. 작품 설명 먼저 듣고 오시죠. 김영숙 작가는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규칙적인 기호에 기반한 조형 예술을 탐구하는데요. 단순화된 기호와 질서가 내재된 표현을 통해 형태가 갖는 본래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작가님이십니다. 이 작품은 전통 상여를 덮고 있는 지붕의 구조를 해체하여 선과 면으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위쪽을 보시면 꼭두의 오방색을 수백 번 연결하여 만든 사각틀과 상여 지붕을 무한한 선과 면이 교차하는 근원적인 형태로 환원시켰습니다. 예, 김형숙 작가의 성지라는 작품 설명을 드렸는데, 오방색 실과 함께 붉은 천을 덧댄 나무가 공중에 매달린 작품이 그 상여 지붕을 재해석하는 것이라는 게 참 신비롭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을 실제로 가보면요, 굉장히 크기도 크고요, 색이 예.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진짜 화려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김영숙 작가는 이처럼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규칙적인 기호에 기반한 조형 예술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작품에서도 작가만의 신선한 통찰력을 보여주면서 형식과 질서 속에 직관적인 창조의 아름다움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어떤 상여, 꼭두 하면 우리가 무섭고 좀 어두운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실제로 이제 전시실에 들어서면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동화적인 이야기, 또 소풍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으로 나오고 있네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경주 작가의 작품입니다. 예. 이 미나와 함께 어우러진 이 작품들은 어떤 섬세한 채색과 부드러운 농담으로 민화의 포근함과 함께 꼭두를 동화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니까 꼭두가 민화 속에 그려진 것이 아니라 좀 입체적으로 표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그림이 입체적이죠, 분명히. 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꼭두 조각을 민화 그림 위에 붙인 건가 싶기도 하고. 네, 이것은 붙여진 것입니다. 예. 직접 깎아낸 꼭두 인형을 작품에 덧붙인 작품인데요. 이를 통해서 회화에 머물지 않고 개성이 넘치는 남은 꼭두를 첨가시키면서 어떤 평면과 부조의 경계를 뛰어넘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다고요? 네, 아니, 꼭 한번 맞습니다. 가보고 싶은데요. 네,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작품은 예. 어떤 모양인 것 같으세요? 상요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도깨비 모양이 보이시죠? 이 침대 위에.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 작품은 신창우 작가의 작품인데요. 예.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활용해서 침대 위에 방금 도깨비, 보셨던 거. 도깨비를 이제 투사한 작품인데요. 네. 이 디지털 매체가 갖는 비현실적인 감각을 고조시키면서 어떤 종교적인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제의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예, 굉장히 이제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작품인 듯하다 싶은데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도깨비하고 침대의 만남인 거라 굉장히 또 특별한데 뭐 어떤 이유가 좀 있었나요? 네, 이 작품 속에 지금 보시는 거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작품에 나오고 있는 도깨비는 전통 상여의 앞면과 뒷면에 장식되는 용수판에 그려지는
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침대에서 태어나기도 하지만 죽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삶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희노애락을 도깨비라는 상징적인 이미지에 압축시켜 놓은 작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상여 그리고 꼭두와 관련된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널 위한 꼭두 전시 동국미술관에서 진행 중이니까요. 여러분 많이들 관심 갖고 또 관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7월 17일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매주 월요일은 휴무라는 점 참고하셔서 관람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아름 씨의 금요일엔 문화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